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직역도로 계속 구할 극값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극값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어떤 식으로 뽑아내는 건지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뭐냐면은 함수의 상태를 보는 거거든. 상태. 그러면 다시 한번 함수라는 거는 뭐였지? 그리고 상태를 본다라는 거는 뭘 보는 걸까? 라는 걸 정리해 볼 건데, 자, 함수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는 x다 y다? y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y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겠다라는 건데, 수학에서 보는 지금 말한 상태는 딱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얘가 증가를 하느냐 아니면은 감소를 하느냐. 나는 두 가지 상태를 보는 거고, 상태가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거를 이제 식으로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역시 마찬가지. 그림으로는 증가를 한다라는 건 y 값이 증가한다라는 건 방향적으로 어떤 거야? 올라간다 라는 뜻인 거겠지. 그리고 감소는 내려간다, 아래, 위 라는 개념이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다시 한번 이 상태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 두 가지가 있구나. 증가, 감소 상태가 있는데, 이거를 수학의 언어로, 수식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수학의 언어로. 지금은 한글로 정리를 한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점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을 우리의 함수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지. 뭐하고? y하고 x가 있지.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전제가 시작이 되는데, 증가하는 것들은 점이 점점점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럼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하나의 점을 x1이라고 하고 하나의 점을 x2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전제를 시작을 하는 건데, 이러할 때 x1과 x2라는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가정을 시작하는 거야. x2가 오른쪽에 있는 점이다. 다시 얘기해서 x1보다 x2가 더 크다 라고 가정했을 때, 더 오른쪽에 있는 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y값은 x1을 넣었을 때 더 크다는 소리야, x2를 넣었을 때 더 크다는 소리야. 그치? 올라가야 되니까. 이러할 때 어떻다? x1을 넣은 함수값하고 x2를 넣은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니 어떻다더라? 오른쪽에 있는 점이 더 컸다 라고 얘기를, 수식을 쓴 순간 얘가 뭐라고? 함수의 증가 상태를 의미하는 수식이 된다. 수학의 언어가 된다. 외국 가서 이걸 써놓으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도 되나요? x1이 더 크다? 그러니까 x1이 더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시작해도 되나요? 돼. 근데 수학에서는 기준을, 물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오른쪽으로 갈 때 전제를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그냥 처음에 스타트를 x2가 더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라고 말을 한 것 뿐이다 라는 거야. 알겠지? 증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럼 이제 감소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감소. 그럼 또 두 점을 잡고, 선생님 감소니까 이게 바뀌나요? 아니야. 감소도 기준을 뭘로? 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제를 깔았을 때 x2가 더 오른쪽에 있는 점일 때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점이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x1하고 왼쪽에 있던 점하고 오른쪽에 있던 점의 함수값을 각각 넣었을 때 값이 아래로 내려가려면 어떤 값이 더 어때야 된다? F1 값이 더 커요. 그렇지. f1 값이 더 커야 된다 라는 결론으로 얘기한다면은 뭐다? 함수의 감소 상태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좀 수식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은, 오른쪽 점 이렇게 얘기했어요. x의 값이 증가할 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간다. 그치? 오른쪽은 플러스 방향이니까 증가하는 의미인 거지. y 값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방향성으로 얘기하면은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y는 Y는 좀 그렇지 위로 간다. 이렇게 방향성으로 얘기하시고 밑에 것도 기준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x의 값이 증가할 때로 또 보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 때 점이 어떻게 된다? 감소는 y 값이 감소하는 것이다. 뭐 다 함수의 그 증가 감소 얘기는 방향성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y가 어떻게 된다? 좀 y는 아래로 간다. y는 아래로 간다. 이렇게 방향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잘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끝났고, 그럼 이렇게 이러한 수식을 배웠잖아. 이렇게 증가 감소를 표현할 수 있구나. 우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항상 이 수식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거든. 실제로 값에 넣었을 때 어떻게나 지켜보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함수가 있대. 근데 함수가 1 안 듣게. 왜냐면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의 상태가 있는구나. 근데 다시 이거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 전제를 쓰면서 확인을 해야 되냐?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운 도함수의 개념과 엮어서 생각을 해보니 도함수로 봤을 때 좀 더 간편하게 볼 수 있는 함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함수의 상태를 뭘로 본다? 도함수로서 볼 수 있다.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도함수와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함수의 증가감소 상태가 도함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함수의 도함수의 관계는 도함수의 부호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 부호. 그럼 얘는 뭐 다양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이해를 수월하게 하려면은 먼저 그림의 관계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러한 뉘앙스로 도함수의 부호가 저렇게 되는구나 한번 이해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식으로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 그래서 자 그림으로서 이제 상태를 파악할 건데 상태는 다시 두 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했고 증가하는 상태, 감소하는 상태가 있다라고 했고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이거를 그리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증가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인 거잖아. 이런 파트인 거죠. 여기서도 뭐 이런 파트인 거잖아. 그럼 저러한 상태일 때 이게 도함수와 어떤 관계 있을까 한번 봐볼 건데 그 중에서 이 파트를 한번 봐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명히 점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때에 우리가 한다는 게 뭐라고? 도함수는 어떨까를 봤더니 봐봐. 함수가 지금 노란색 점에서의 이건 함수고 fx지. 그리고 그때 도함수는 그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의 어떤 거? 접선의 기울기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지, 그렇지? 이 도함수는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그려봤더니 접선이 일단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리고 여기서의 도함수는 이거에 뭐와 관련이 있다고? 접선의 기울기와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기울기 노란색 선의 기울기를 봤더니 결론적으로 양수야, 음수야? 양수다라는 거야. 양수가 나왔네. 또
다른 부분에서 이런 아까 처음 그린 이런 부분에서도 점이 올라가는 순간 그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 봤더니 이렇게 됐을 때도 어때? 기울기가 어떻다? 양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증명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증가 상태는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 항상 양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일단은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줄게. 또 이번에 감소하는 구간을 봤더니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 이런 부분. 얘는 하나밖에 없네. 그지? 그럼 감소하는 부분 중에서 이 파트만 봤더니 한 이 정도? 분명히 감소하는 구간이지?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들의 함수는 이렇게 점이 짝짝짝 찍히는데 이러한 순간들에서 뭘 보자? 점을 딱 찍고 이 순간에서의 도함수를 한번 봐보자. 도함수를 봤더니 누구라고? 이 접선에 누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야. 기울기를 봤더니 어때? 음수네. 요거의 결론은 뭐다? 감소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즉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 음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옆에다 한번 정리해 볼게. 이런 결론이 되는구나. 이 함수의 증가 감소 얘는 자 fx 본 거야? f'x 본 거야? fx를 보는 거지. 그 증가 감소 상태를 뭘로써 판단해 보겠다? f'x로 판단해 보겠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용어. 얘는 뭐라고? 함수 도함수? 함수인 거고 얘는 뭐라고? 도함수 본 거라고. 그 상태는 얘는 함수의 상태는 도함수의 뭐와 연관이 있다? 다시 부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부호. 그래서 증가라는 상태는 이 누가? 도함수가 뭐인 거? 플러스다, 양수다,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감소하고 있는 상태는 도함수가 어떻다? 음수다, 0보다 작다, 마이너스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는 건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봐봐. 우리가 지금 3차함수를 안 배웠잖아. 그치? 3차함수가 이렇게 있대. 1 이렇게 있대. 근데 x가 1에서 증가하고 있을까 감소하고 있을까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못 그리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거든. 근데 지금 배운 걸로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이 함수의 상태, 증가 감소 상태는 뭐와 연관이 있다? 도함수와 연관이 있으니 일단 도함수를 만들어 보고 이 도함수에 뭘 보면 되겠구나? 부호를 판단하면 되겠구나. 뭐일 때? x가 1일 때 부호를 판단해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수식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니 f'1이라는 것은 값이 어때? 5라는 값이 나왔어. 근데 여기서 숫자는 상관없고 뭘 보면 된다? 부호를 보면 된다라는 거야. 부호가 어때? 0보다 크네, 양수네. 그러면은 어떻게? x가 1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 그래서 상태라는 것은 지금 약간 전제를 깐 게 있는데, 상태는 항상 일단은 구간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떠한 한 지점에서 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을 한다는 거야. 지금처럼 x가 1일 때 이게 증가가 될지 감소가 될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 상태라는 것은. 그럼 봐봐. 아까 얘기했던 왜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은 이게 증가를 의미를 할까? 왜 기울기가 음수면은 이게 감소를 얘기를 할까?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볼 거거든. 봐봐.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여기서 그렸던 이 부분 있지. 이 부분들을 한번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저 이제 첫 번째 증가할 때의 부분을
확대를 한번 해볼게. 어떠한 점이 있어. 근데 아까 방금 본 것처럼 x가 1일 때래.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네.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도함수부터 그린 거야.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라는 것은 반대로 접선을 먼저 그리고 함수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 저 까만색 점에서 접선이 되려면은 잘 봐. 까만색 그 바로 전의 점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점이 찍히던가 혹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던가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헷갈리니까 색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점을 찍히던가 그 전에 점이 일단 요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점을 생각을 해보니 노란색처럼 접선이 만들어지려면 또 어때야 돼? 점이 요런 식으로 까만색 점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래에 있으면요 봐봐 아래에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접선이 저게 접선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당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접선이 양수려면은 다음 점이 당연히 까만색 점보다 위에 찍혀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지금 점들의 상태를 봤을 때 1번에서 까만색에서 2번으로 갔을 때 점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 또 다른 케이스 뭐 아까 그렸던 까만색처럼 접선이 이렇게 찍힐 수도 있겠지? 또 이렇게 찍힐 수도 있겠지? 그래서 기역에서 까만색 점 니은으로 간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상태야? 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야. 접선이 양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그림에 대한 원리적인 생각으로서 이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알아두는 게 일단은 좋아서 쌤이 그림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이해돼? 뭔가 당연한 얘기처럼 저렇게 받아들여지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서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지는 다음 개념 극값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상태를 봤지. 이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도함수로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본 거야. 이제 극값이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배우는데 극값이 무엇이냐? 극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린 값이냐면은 방금 배웠던 상태 있지, 그지? 그 상태 다시 누구의? 함수의 상태가 변화하는 점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얘기한다. 변화하는 포인트를 극값이라고 정의를 해. 그래서 아까 약간 애매하게 얘기를 했지만 빨간색 구간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같은 함수 아래 감소하는 구간도 있었지, 그치? 파란색 구간. 그러면 언젠가는 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 극값이라고 부르는 거라.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 극값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었다. 그 극값이 다른 이름이 뭐다? 꼭지점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는 이 꼭지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냥 꼭지점이었다 라고 배웠던 건데, 그게 사실 뭘 배웠던 거야? 함수의 상태가 변하는 포인트를 배웠던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상태가 변하는 포인트구나 가 되는 극값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왜 상태가 되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냐면은, 잘 봐. 상태라는 것은 함수의 증가 감소라는 거랬지, 그지? 그럼 다시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게 되는 구간이라는 거지. 그럼 방금 배운 도함수로서 잘 봐. 함수의 증가는 어떻게 본다고?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보는 거고, 또 감소는 도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다시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게 변하는 거지. 그 말은 즉슨 도함수가
어떻다?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포인트라는 거야. 근데 어떤 대상이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이 변화하는 포인트가 누구야? 아니 이거를 그냥 숫자적으로 생각해. 뭐 어떤 숫자가 있어. 뭐 5, 4, 3 쭉쭉쭉 가다가 여기는 뭐 마이너스 이렇게 가지. 그 변화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야? 숫자만 봤을 때 뭐 함수도 함수 다 지워버려. 그냥 숫자로 봤을 때 0이지? 자, 도함수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포인트가 어디일 거야? 0일 거야. 아, 그럼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불렀다고? 극값이라 불렀지. 수식을 다시 쓰면은 누가 0이 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극값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먼저 살짝 이게 어떤 의미를 갖나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2차 방정식 있지. 2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 근데 꼭지점 구하는 공식 뭐라고 배웠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배웠지. 꼭지점은 뭐라고? 극값이라고. 근데 극값 어떻게 구한다고? 다시 정리할 거지만 f'x가 빵이 되는 포인트로 잡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 미분 배웠잖아. 미분하면 식 어떻게 돼? ax 플러스 b인 거지? 이게 도함수지. 근데 그게 뭐가 되는? 0이 되는 포인트라는 거. 그럼 x 정리하면 이거 2이지? 2a. 그럼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를 미분으로서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된 거야. 그때 당시에는 원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는 과정에서 이제 일반화시킨 건데 이걸 이제 미분으로서 증명이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운 거고. 자, 이걸 정리해 볼게. 그러면은 자, 극값의 상태가 변하는 포인트가 뭔 얘기하는 거야? 함수의 상태가 변화하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극값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결론으로 나가야 돼. 지금 약간 강조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럼 극값은 도함수가 0인 걸로 구한 거구나. 이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 다시 정리해 볼게. 자, 극값의 정의를 생각해야 돼. 뭐라고? 상태가 함수로 얘기했을 때 상태가 변하는 포인트. 변화하는 점. 자, 이거를 도함수로 얘기하면은 자, 뭐가 된다? 도함수가 이 f 프라임 x가 이건 fx였고 잘 봐. 개념 그대로 가야 돼. 상태가 변화한다라는 것은 이거부터 정리하자. 다시 함수의 상태가 변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어떨 때? 증가 상태라는 것은 일단 증가 감수 두 가지가 있고 상태가 변하는 것은 증가하다가 뭐하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상태가 두 가지가 있겠지? 그지? 이 정의를 그대로 끌고 가서 자, 상태가 변한다라는 것은 도함수로 보면은 뭐라고? 뭐가 변하는? 부호가 변하는 하는 의미라고. 부호라는 의미로 됐다. 상태가. 그지? 그럼 부호가 변한다는 건 어떤 경우가 있어? 부호라는 것은 개념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증가감수처럼. 어떨 때 있을 수 있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지.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수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누가 플러스라고? f 프라임 x가 플러스다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0보다 크다. 그지? 이러하면서 어떨 때 f 프라임 x가 뭐가 될 때 0보다 작아지는 포인트를 찾는 거고 또 얘는 수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된다?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았다가 뭐하는 커지는 구간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다시 한번 f'x가 0보다 컸다가 작아지는 부분, f'x가 0보다 작았다가 커지는 부분이 뭐다? 극값의 정의다라는 거야. 선생님 이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뭐다?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된다? f'x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 만족시키면 안 돼. 어떤 거? 부호가 변화해야 돼. 이걸 봐야 돼. 근데 아까 F'X가 0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 f'x가 0이지만 극값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어. 봐봐. 정의가 뭐라고? 정의는 f'x가 0이다가 정의가 아니고 어떤 거? 증가하다 감소, 감소하다 증가. 그럼 f'x가 어떻게? 플러스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플러스. 그것 중에 될 수 있는 게 f'x가 빠인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잘 봐. f'x 함수를 그릴 거야. 그럼 f'x가 어때야 된다고?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변해야 극값이라고. 근데 하지만 지금 뭘 보여줄 거냐면은 f'x가 빵이 되긴 하지만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바뀌는 구간이 아닐 때를 보여줄 거야. 잘 봐. 이거.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잘 봐. 얘는 다시 강조하지만 fx가 아니야. f'x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저 까만색 그린 거 극값이네요. 왼손아 좀만 버텨. 쉬는 시간 줄게. 여기까지만 하고. 자, fx가 아니고 f'x야. 까만색 점 극값이 아니야. 정의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fx의 극값이 아니야. 다시 그림적으로 봤을 때 극값 같지? 근데 이게 무슨 함수라고? fx가 아니고 f'x야. 내가 그린 거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근데 0이 됐다. 근데 봐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fx는 아닌데 근데 봐봐. 방금 말 맞아. f'x가 0이 됐네. 극값이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극값의 정의는 뭐라고? 증가하다 감소, 감소하다 증가라고. 그 말은 도함수로 봤을 때 뭐라고?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여야 된다고. 잘 봐. 이 까만색 점에 바로 그 점 여기라고 해보자. 이 점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자, 그 다음 점 여기 까만색보다 위에 있을 거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거든. 그럼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변했지. 도함수가. 그러면은 극값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이해돼? 실제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f'x잖아. 얘 원래 함수 fx를 그려보면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 파트에서 실제로 그래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그럼 그림적으로 얘가 쌤이 결론적으로 알려주면은 fx다라고 알려줬을 때 이 지점이었지. 꼭지점처럼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그림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림으로 봤을 때 꼭지점처럼 안 생겼지. 저런 식으로 모양이 생겨. 그럼 다시 f'x가 0이 되긴 했지만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지만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뭐다? 극값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저게 만약에 저 그래프가 조금 내려와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면 어떡해? 그럼 극값 가지는 거야.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 다음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할 수 없거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극한이라는 거를 배운 건데
이거에 바로 조금이라도 그 다음,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점을 노란색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이 얘기잖아. 노란색이 만약에 마이너스 됐다가 바로 그 다음 점 초록색이 플러스 되면요, 그래도 극값 갖는 거야. 잠깐이라도 바뀌었다라고 판단되면. 사실 근데 이 다음 초록색 점은 뭐 0이겠지? 0을 한번 거쳐야 되니까. 근데 그럼 영을 두 번 거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거치면 극값이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모양들은 우리가 3차 함수 그리는 방법을 배울 거고, 이제 그것을 배우면은 저런 거를 쌤 그때 얘기했던 삼중근 갖는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킬러 문제들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때가 많은, 키워드가 될 때가 많은 함수야. 쌤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뭐 센 같은 경우도 B 상 전 단계 문제들은 다 이거로 이것만 확인하면 풀려.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어디에 함정을 파놓냐? F'X가 0이 됐지만 뭐는 아닌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서 극값이 아니게 되는 함정을 파놓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하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걸로만 풀리는 문제들 많이 푸니까 극값은 이꼴 F'X가 0이 되는,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 자연스럽게. 하지만 뭐라고? 아니다라는 거. 뭘로 알아야 된다? 정의로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극값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의에서 파생된 조건이다, 1번은. 그리고 마지막 항상 부호를 항상 판단해야 된다. 부호 변화까지. 알겠지? 자, 여기 좀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한번 나가보자. 좀 쉬어. 엎드려 자도 되고, 아니 그냥 뭐 물 한 잔 마시고 와도 되고, 밖에 잠깐 나갔다 와도 되고. 오늘 좀 적게 잤어? 아니요. 월요일이 항상 이 시간대가. 아니요. 응. 너무 많이 나돌아다녀가지고 응? 뭐 했다고? 오늘 뭔가 되게 응.